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때 이분을 안 보면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같이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FMC, CPI, PPI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찬반 투표까지 지날 거를 다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궁금해요. 자, 일단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횟수가 예상치, 시장 반영치가 1.5회 정도 올해 인하할 것이다. 1회와 2회 중간에 있었는데 1회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부담 요인이겠지만 그 또한 예상했던 바고, 그 위에 CPI를 보니 또 어제 PPI를 보니 금리가 뒤로 미뤄지는 것은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었고, 그러면서도 미국 정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지 않습니까? 금리가 미뤄지는 이슈 자체가 경기 데이터가 매크로가 워낙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증시가 못 갔기 때문에 미국장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장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나. 여전히 있었던 답답하지만 느린 속도의 섹터별 순환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제장 이슈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이 좋았나요? 좋았다고 해석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니까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불편해요. 우리 증시에 좀 영향력을 더 높게 미칠 수 있는 것은 러셀일 텐데 러셀도 그냥 그랬고, 그다음에 가는 종목들만 여전히 가는 모습이 보였고, 결정적인 것은 유럽 시장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고, 유럽이 불안한 이유는 경제적 이슈보다는 정치적 이슈인데 언제나 유럽은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시작됐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만들었고 그것은 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호재인데 달러가 강세라는 것이 불편한 요인이 돼서 이 호재를 상쇄시킬 것이고, 그러면 지수를 볼 때 삼성전자가 어제 이게 옵션 만기일 효과였는지 반도체 싸다는 이슈를 샀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고 싶을 텐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마이크론이 어저께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반도체 쪽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브로드컴의 급등, 엔비디아, 마이크론 나름 잘 지켜줬고 슈퍼마이크로 등도 올라주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 목표가 12만 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게 지금 의미가 있겠냐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또 이제 질문자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의미 있어요. 네, 지금 7만 원일 때 증권가 리포트가 9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화나요. 근데 12만 원이라고 써놓은 거는 나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겠죠. 문제는 언제 가냐라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좀 그런 타이밍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본다면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엄청난 부담 요인을 갖고 리스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이슈는 개별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액면 분할하겠다는 이슈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콜 테스트 하겠다. 이제 HBM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 종목씩 들어가 보면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에서 갭으로 뜬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때마다 갭 뜬 음봉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럼 최근에 늘 어땠었냐면 가격으로 갭을 메꾸거나 또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평선을 모으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늘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여기가 꼭지다 이런 말 할 상황은 아니지만 갭으로 뜬 음봉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해소해 나가는 기간과 가격 조정은 좀 과거에 늘 있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한미반도체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웨이를 달려갈 텐데,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서 돌파해 나갈 때 삼성전자와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납품을 한다, 이런 해법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일 텐데 한미반도체는 마이웨이를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오늘의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였어. 수급 요인 반도체였어. 네.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될 때 어제 기사는 너무나 좋았어요. 나노 경쟁에서 TSMC를 맹추격한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고요. 2027년도에 1.4나노 양산한다. 이 뉴스가 좀 되게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AI 칩 원스톱 턴키 서비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론 올라서 따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게 바라볼 뉴스는 1.4나노를 2027년에 양산했다라는 뉴스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제 디자인 하우스 쪽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니 여기서 엔비디아 향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지만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정도 수준은 그거보다는 낮은 레벨이라 하더라도 그거 따라갈 정도는 삼성전자가 된다라는 것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제 본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가긴 가겠는데 언제 가느냐가 문제일 건데 그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계속해서 저희도 같이 호흡하면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는 게 한미가 삼성이랑 손잡게 되고 삼성이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고 해서 모두 다 같이 손잡고 하하호호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관련한 뉴스 등이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의 시세도 꾸준히 보시죠. 자, 이제 자동차 쪽 가겠습니다. 시장이 힘 빠질 때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섹터이기도 한데 좀처럼 다른 섹터 대비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인도 IPO 얘기가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자, 지난 시간에 현대기아차 의미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치고 달려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하지를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22일에 있었던 현대차가 만들어냈었던 장대 양봉의 캔들의 의미에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북미의 수소밸류 체인 확장을 기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로 올랐다고?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저는 절반은 인도 IPO 이제 이것에 대한 밸류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저께 나왔던 뉴스들은 일제히 지금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뭐 주주하는 정책과 인도 IPO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역사님 신고가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내는 것이 이제 우선일 텐데 이 캔들이 좀 아쉽습니다. 윗꼬리를 만들어낸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 내용 좋아질 거라 생각되고 여기가 끝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현대차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캔들이 등장해서 오늘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었던 캔들과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 음봉이라는 것이 첫 번째 부담 요인. 두 번째는 이런 날 삼성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고 있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좀 수급의 낙수 효과를 좀 단단하게 채워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좀 그 느낌이 바뀌나라는 고민 또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줄줄이 매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고점 의미 있는 고점에서 어저께 기관 중에 연기금만 샀거든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기관들이 미리 알고 있다가 걷다 패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급에 자체적으로는 외국인을 매수하는 것은 익스큐즈가 되는데 외국인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음봉이라는 것은 조금 요 음봉의 캔들을 수습해 나가는 SK하이닉스처럼 수습해 나가는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도 같이 놓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건 달리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품으로서 지금 함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같이 따라간 종목들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SL 한 종목만 갔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SL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SL만 가? 화신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화신이 가려고 하는 고개 드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우와 혜택도 이제 여기에서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요 세 가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전통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이제 그거 말고 이제는 자동차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다음 주자로서 테슬라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가 올라온 것은 77조라는 현대차를 다 사고도 20조가 남아요. 현대차 시총이 57조인데 현대차를 다 사고도 20조가 남아요. 저는 1조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본 적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가 그때 왜 올랐냐면 이걸로 앨런 머스크가 무언가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그렇죠. 앞으로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고 여기에 또 하나의 키워드를 묶인다면 로봇이 묶일 수 있다 해서 두산 로보틱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현대 오토에버는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위치까지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SDB 관련 종목, 자율주행 쪽 종목으로서 현대 오토에버 저희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네. 자, K푸드, K뷰티 이야기 정말 지겹도록 하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날까요? 결국 시세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푸드 전반에, 뷰티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고 소외되는 쪽도 별로 없어요.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좀 시장이 불편하고 주도주가 없었을 때 그 자리에 틈새 시장을 너무나 잘 오붓하게 꾸며준 섹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만약에 주도주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테슬라 올랐네? 모르겠어. 2차전지 가야 되겠어. 지금 그냥 이렇게 등장하거나 반도체 이것 봐. 엔비디아는 대전하면서 반도체.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올라간다는 이슈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레거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면 그럼 이쪽을 팔게.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불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급은 수급이 땅 따먹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종 하나가 좋습니다, 나쁩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위치가 사도 되냐 안 사도 되냐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음식료 덜 오른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섹터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 쪽에서는 좀 손절 라인을 짧게 갖고 네. 들어간다. 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동서라든가 사조 시푸드, 그다음에 마니카 FNG 이제 김 이어서 삼계탕도 해외 시장에 갖다 팔겠다라고 하는데 삼계탕이 그 정도 인기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짧은 손절 라인을 갖고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종목이 이 세 종목이에요. 트레이딩. 네, 네.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여전히 종목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예전에 화장품 말씀드렸을 때 클리오 말씀드렸었고 클리오, 실리콘투, J2K 바이오 다 주셨었어요. 네, 그리고 마녀공장도 드렸었는데 마녀공장, 맞아요. 이게 한번 꺾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럴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꺾고 가서 꺾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다라는 게 중요하죠. 꺾고 다시 간다는 건 가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서 마녀공장, 뷰티스킨, 청담글로벌 관심주로 동구바이오 제약까지 제 기준에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정도로 청담글로벌은 이제 기다린다라는 돌파 캔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녀공장도 뷰티스킨, 청담글로벌 이번에 출발하는 종목으로 좀 관심으로 넣어볼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꺾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마녀공장 플러스 뷰티스킨, 청담 글로벌 등에 대해서는 기다려보는 종목으로 네. 얘기 주셨습니다. 이제 돌파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와 푸드 쪽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 섹터 듣겠습니다. 지금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sek터 어디입니까?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만큼을 써놨다가 오늘 반도체 얘기하는 게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종목별로 따로 하나씩 꺼내서 쓰도록 하고요. 방산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어젯밤에 나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우크라이나에 55조를 매년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겠다라는 것이 핵심의 의미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저는 처음에 어떤 이런
뭐죠? 재건하는 쪽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한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이제 나토 국가들이 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나토가 앞장서서 방산 군사와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기대감을 유효해서 ING로 가져갈 수 있는 이슈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루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새 안보 협력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뭐 이거는 좀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나토에서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야로 재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오케이 그렇게라고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물적 분할이면 불편하지만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급을 채워놓는 흐름이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그래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방향과 좀 이런 시장의 뉴스 시나리오들이 방산주들의 좀 우호적으로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위산업 쪽 나토의 우크라 이제 국방에 대한 지원 이슈를 두고 같이 네. 살펴볼 내용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마무리 전략 함정남 차장님과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